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6월 1일 기준 전체 인구 대비 11.3%가 코로나19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이 점차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에 이어 얀센과 모더나 백신까지 종류와 물량이 모두 늘어나 상반기 접종 목표 인원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과 안정성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예방접종을 피하는 예약자들이 늘자 접종을 완료한 시민들은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예방접종에 동참할 걸 권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노력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 350번 개인 이상한 참석자분 마음들 가지고 배가하셔도 됩니다. 예약들도 안 하고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만약 백신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료기관 방문을 당부했습니다. 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붓기와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거나 39도 이상의 고열 또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 반응 증상이 만약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로 심해진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남은 예방접종. 집단 면역 조기 달성을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인지 화끈한 시사토크인 서울에서 알아봅니다. 네, 요즘 어딜 가나 다 백신 이야기여서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최은하 부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덥기도 하고 코로나 오래돼서요. 의료진들 피로도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원장님 괜찮으세요? 네, 저희 기관에서도 하루 평균 200명 이상 이제 접종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잘 참여해 주셔서 상대적으로 피로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아우, 다행이네요. 예.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는데 작년에 좀 기억해 보면 저 여름에 더워지면 코로나 괜찮을 줄 알았었거든요. 작년에는. 근데 오히려 작년에 집단 감염이 굉장히 많이 됐던 기억이 나는데 여름철에 주의해야 될 점이 특별히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여름철 그 생활 환경이 밀폐된 환경에서 에어컨 가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밀폐된 환경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다 보면은 더 바이러스 전파나 이런 게 쉬울 수가 있고요. 또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 착용에 조금 덜 신경을 쓰시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여름에 휴가철이 많잖아요. 많이 그래서, 움직이시죠.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집단이 모이는 그런 환경이 많이 조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시민들이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에어컨 바람 쪽으로는 앉지 말고 등지고 앉아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작년에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예. 아무래도 좀 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택시 타도 중간중간에 기사분들이 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예.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메모리얼 데이라고 해서 연휴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나 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름 되면 작년에는 첫 해였으니까 좀 참았다고 치더라도 올해는 이제 날씨가 덥고 코로나와 관련된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행들 좀 많이 가실 것 같고요. 네네. 또 백신 접종이 지금 되고 있어서 네네. 더더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관심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보통 항체 형성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임상 데이터를 보면은 그 항체 생성률이 90% 이상 되는 걸로 돼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이제 80% 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80% 이상. 그러면 그래도 20%는 좀 불안한 거네요, 원장님. 네,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예방접종과 관련돼서 사실은 한동안 부작용 때문에 접종률이나 사전 예약률이 굉장히 좀 저조했었잖아요. 요즘 좀 달라졌다고 좀 느껴지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4월 정도부터 이제 접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좀 그 접종률이 굉장히 미미했고 그러나 지금 보면은 예약률도 높고 맞으시려고 하시는 분도 조금 예약이 좀 대기가 긴 상태입니다. 보통 이제 그 백신 좀 골라서 맞겠다고 하시는 분도 아직 계세요. 어떠십니까? 덜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시민들한테 이제 홍보도 잘 되고 그래서 특별히 뭘 가리고 이러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접종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것저것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제일 많을 텐데 원장님께 어떤 걸 제일 궁금해들 많이 하시나요? 대부분 이제
그 주사를 맞고 나서 뭐 고열이 난다거나 이제 통증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고요. 최근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제 혈전 형성 문제에 맞아요.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 오늘 보니까 그 해열제 종류가 뭐 동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걱정들이 많으신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부작용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주로 이제 어떤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지요? 보통 이제 경한 증상으로 많이 체크되는 게 이제 고열, 두통, 관절통, 뭐 근육통 이런 것들이 흔하고요. 좀 중한 증상으로는 이제 호흡곤란이라든지 뭐 복통, 전신 발진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네. 전신 발진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원장님 약간 열이 나거나 하는 건 부작용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면역 증상이라고 하던데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상적으로 이제 면역을 획득하려면은 원인체 균이 들어왔을 때 이제 T세포나 이제 B세포가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발열 과정인데 뭐 심하지 않는 그런 열들은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특정한 T로 시작하는 그 해열제만 먹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한 뭐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진통제 같은 거 먹으라고 하잖아요, 병원에서. 네. 정해져 있어요, 원장님. 혹시 그런 게?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소개가 되는 그 해열제. 해열 진통제이기 때문에 그런 제품이 이제 많이 소위 이제 아세트 아미노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이부프로펜이라든지 엔세이드 계열의 네. 그런 해열 진통제도 있는데 뭐 그거를 복용을 해도 큰 상관은 없는데 다른 보고서에서는 일부 그 면역 반응을 좀 감소시킨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뭐 아무래도 이제 아세트아미노펜을 이제 우선시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브랜드는 필요 없고 이제 그 성분이 들어가 있는 진통제면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주사 맞고 나면 병원에서 주시나요? 저희 병원에서 직접 주는 건 아니고 네. 예, 사제로 이제 구입하셔야 돼요. 네. 왜 제가 여쭤보냐면 병원에서 주신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나갈 때 이거 드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얘기를 해서 네. 제가 여쭤봤어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초창기에 접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게 희귀혈전증 때문이잖아요. 이 희귀혈전이라는 게 그 혈관 안에 뭐가 생긴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제 부작용으로 지금 제일 우려스러운 게 이제 정맥 혈전인데요. 특히 정맥혈전. 혈소판이 감소가 되면서 뇌 쪽에 이제 뇌정맥 쪽에 이제 혈전이 생기는 그런 네. 좀 중대 합병증이 이제 100만 명당 이제 뭐 10명 미만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처음 엊그저께 이제 한 명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네,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 게 있었죠. 그렇죠. 예. 그 희귀혈전증이라고 하는 게 뭐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다고 하는데 어떤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혈전이 막히는 부위에 따라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예. 뇌혈관을 막으면 당연히 이제 두통이 나타날 것이고, 뇌혈관을 막으면 머리가 아프고. 네네. 뭐 다리 혈관을 막으면은 이제 다리가 부종이 생기고 다리 통증이 생기고 또 이제 폐 쪽에 있는 혈관을 막게 되면 호흡 곤란이 생기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혹시 조기 발견할 땐 치료가 가능한 건지요? 네, 일반적으로 그 유럽에서 보고된 거라든지 데이터를 보면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가 완치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백신을 접종하고 나면 뭐 열이 난다든지 아니면 몸살 같은 느낌을 다 갖는다고들 하더라고요. 맞으신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이 희귀혈전증의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지난 다음에 증상이 나온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그 혈전이 이제 그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조금 바로 급성 반응보다는 약간 이제 지연 반응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후에 발생이 되나요? 혹시 생긴다고 하면? 네, 보통 뭐 급성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2, 3일 내에 이제 갑자기 나타나는 걸 이제 급성 반응이라고 하고요. 이제 지연 반응이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제 생기는 것들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그거를 구분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는 정도가 이제 일반적인 그런 뭐 고열, 근육통 이런 정도의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뭐 갑작스러운 이제 호흡곤란, 갑작스러운 이제 두통이라든지 이런 조금 더
심하게 통증이나 이런 것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으로 약간 구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증의 정도가 좀 더 심하고 많이 네네. 아프다라는 말씀이신 네네네. 거죠. 시간도 조금 더 지연될 수 네네네. 있고 본인의 상태를 좀 관찰을 하시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4가지 정도 백신이 이제 이번 달에 다 접종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대표적인 게 아스트라제네카랑 파이자, 모더나, 얀센인데 다행히 우리나라에 지금 다 수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한 번 접종을 하고 나서 12주 지나서 2차 접종을 하게 되는데 혹시 1차 접종만 해도 백신 형성이 그 백신이 이제 항체 형성 같은 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임상 데이터를 보면은 그 1회 접종만으로도 그 항체 형성률이 이제 뭐 80% 가까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최종적인 그 2차 접종까지 이제 권장하는 거는 여러 이제 그 스터디에서 2차까지 접종을 했더니 뭐 몇 프로까지 항체 형성률이 나오더라 이런 데이터가 정립이 된 거기 때문에 2차까지 맞으실 것을 당연히 권장을 해드립니다. 예, 뭐 3차 부스터샷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젠가 보니까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또 일부 백신들은 변이에는 뭐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 연구는 조금 더 진행을 좀 해봐야겠지만은 아무래도 조금 그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다 보면은 그 항체 생성률이 조금 떨어지는 걸로는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라도 부스터샷을 내년에 더 맞아야 될 가능성도 있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2차 접종까지는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렇죠. 네네. 예. 그 요즘에 백신 접종과 관련돼서 가짜 뉴스가요. 원장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분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맞고 나서 이제 혈전 문제나 이런 걸로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네. 그렇게 이제 우려스러운 정도로 이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뭐 혈전이라든지 이제 중대 합병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행기를 오래 타더라도 다리 혈전이라든지 폐혈전이라든지 이런 거 생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그런 확률보다도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그 우려스러운 정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사항들이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전에 알레르기 약을 먹어라 혹은 접종 전에 물을 많이 마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니 이게 도움이 되나요? 뭐 일부 뭐 맞는 얘기도 있긴 한데 보통 그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건강 검진을 한다거나 CT 같은 걸 찍을 네. 때 그 방사선 조영제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서 이제 그 항알레르기 약을 복용을 시키고 그 CT를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명확한 이제 임상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고요. 네. 하지만 이런 백신에 대한 어떤 그런 자료에서는 그런 항알레르기 염증 약을 전처치로 해야 된다 이런 그런 데이터는 충분치 않은 걸로 생각이 들어서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네. 물을 뭐 많이 마신다거나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맞기 전으로 어떤 그런 그 굉장히 열이 나거나 이제 네.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물을 이제 충분히 섭취한다는 것 자체가 체액을 이제 원활하게 이제 순환시키고 혈액 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동안 또 그 비타민을 그렇게 많이 먹으라고들 하던데 네네. 비타민이 그렇게 도움이 됩니까? 뭐 비타민이라는 것 자체도 어떤 그 뭐 면역이나 이런 데 이제 증진을 도와주기 때문에 뭐 일상생활 하시면서 뭐 드시는 거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뭐 그 백신 맞고 나서 바로 뭐 그게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네. 어떻게 인터넷에 요상한 얘기들이 많이 도는지 다들 뭐 그걸 보시고 또 궁금해하지를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좀 대신 드렸고요. 근데 좀 걱정스러운 게 사실 많지는 않지만 돌파 감염이라고 해서 내가 다 2차까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장님? 아무래도 이제 그 백신을 맞고 나서 한 1, 2주 정도가 지나야 이제 항체가 생기고 그런 시간이 존재하는데 그 항체가 생기기 전에 갑작스럽게 이제 코로나에 그 감염이 된다거나 이러면은
돌파 감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 게 다른 백신들도 생기는 건가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돼서만 있는 문제인가요? 뭐 우리 독감이나 이런 것도 이런 백신 맞았을 때도 항체가 생기지 전에 이제 균의 감염에 노출이 되면은 그러한 현상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에 백신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요. 이제 백신을 맞고 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좀 있잖아요. 확진자와 뭐 접촉을 하더라도 자가격리를 좀 면제해준다든지 아까 뭐 요양병원이라는 데서 면회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민분들한테 당부하실 수 있는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백신에 대한 어떤 처음 이제 경험하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안정성에 대한 이제 불안감을 시민들이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사실 그 독감 백신이라든지 이런 다른 여타의 백신과 비교했을 때 안전이라든지 뭐 효능이라든지 이런 거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서 이미 충분히 이제 안전성이나 이런 임상 데이터가 지금 충분히 축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뭐 어떤 백신은 좋고 어떤 백신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백신 접종에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도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다른 국가들처럼 조기에 그런 마스크를 벗고 조기에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은 접종을 해주시기를 제가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과 백신을 하루빨리 맞아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최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건강관리협회 최은호 부원장님 모시고요. 백신과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계빚도 그렇고 백신도 그렇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변수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변화를 안긴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이 전염병하고는 빨리 이별을 하고요. 건강하고 즐거운 소비 생활, 경제 생활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화끈한 시사 토크인 서울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